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렌더링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렌더링 할 때 렌더링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그 카메라 설정된 것들을 하나씩 알아서 렌더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 세팅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여기 렌더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개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슬레이트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에 이 네 번째 기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렌더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렌더 세팅 같은 경우는 커먼이라고 하는 부분, 공통의 그런 옵션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렌더러마다 존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그 다음 탭 메뉴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놀드 렌더링일 때는 커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놀드 렌더, 그 다음에 시스템, AOVS, 그 다음에 다이올로직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야 소프트웨어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커먼과 소프트웨어, 물론 사용하진 않겠지만 하드웨어를 클릭해 보게 되면 커먼과 마야 하드웨어 2.0, 그 다음에 벡터를 하게 되면 커먼과 마야 벡터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먼이라고 하는 부분 다 공통적인 설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선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은 공통의 그런 렌더 세팅이 되는 부분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파일을 어떤 식의 이름으로 얼마만큼 어떤 크기로 렌더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건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컬러의 그런 그 색 스페이스, 컬러 스페이스라고 해서 색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원하는 그런 색 스페이스, 컬러 스페이스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영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하고 실제 촬영본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절된 그런 모니터 딱 그 실제로 컬러 스페이스가 딱 맞춰진 모니터에서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저희랑은 상관이 없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끄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을 클릭해서 나올 때 그 이미지가 저장이 되니까 조금 편하게 될 겁니다. 이걸 잘못 건드려 놓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보다 어둡게 나오거나 밝게 나오거나 이렇게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걸 꺼서 그런 문제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마음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떤 파일을 어떤 이름으로 내보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쪽에 보게 되면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일의 프로젝트 셋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세팅된 프로젝트 항목에 이미지 폴더에 자동으로 요 밑에 파일 네임 인테리어 v006iff라는 이름으로 저장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게 여기 있는 파일 아웃풋 부분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파일 네임 프리픽스라고 해서 파일 이름의 앞쪽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은 not set이고요. using scene name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면 지금 연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 이름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뽑아낸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insert scene name 하게 되면 그대로 아까 전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언더바를 하고 만약에 카메라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insert 카메라 네임 하게 되면 이렇게 insert 인테리어 v006의 언더바 퍼스펙티브
IFF로 바뀌게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이렇게 렌더러블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렌더러블 카메라에 지금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1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보게 되면 여기 퍼스펙티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카메라 뷰로 이렇게 렌더링 할 때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보게 되면 Add Renderable Camera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 1, 2, 3 이렇게 4 이렇게 5를 하게 되면 각각의 카메라 이름 1, 2, 3, 4, 5가 여기는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입이 되면서 5장이 자동으로 걸리게 됩니다. 화면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우선 카메라 이름이라는 걸 그냥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미지 포맷이라고 해서 이제 확장자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마야 IF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바뀐 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쓰면 나중에 뭐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런 편집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영화 쪽 합성 프로그램에서는 문제없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포토샵이 또 플러그인 형식으로 읽을 수 있던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형식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알고 있는 그런 형식은 아마 JPG라고 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GIF 형식은 256컬러밖에는 한 번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용량도 적고 화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쓸 수 있는, 물론 압축률이 높아서 약간 깨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효율적인 형식이 JPG니까 JPG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과제 형식 같은 경우도 아마도 JPG 형식으로 내라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안 맞아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컴프레션, 그 다음에 인코딩,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영상으로 AVI라고 하는 그런 영상 파일로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어떤 코덱으로 압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속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밑에 보게 되면 프레임 애니메이션 EXT는 확장자를 의미를 하고요.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이 프레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여러 장을 한꺼번에 걸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가장 처음에 있는 두 가지 형식이 싱글 프레임이라고 해서 한 프레임만 렌더링 걸 때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정 프레임, 예를 들어서 1프레임만 걸면 될 거예요. 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면 되는데 보통 쓰게 되는 부분이 name.ext. ext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확장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겁니다. name.ext. 그러면 이렇게 인테리어 v006에 언더바 카메라 5라고 되어 있는 부분 .jpg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퀀스라고 해서 여러 장을 걸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 밑에 있는 것들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샵은 프레임 넘버, EXT는 확장자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은 뭐 필요 없겠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 파일 형식에 관련된 항목들이 좀 존재하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프레임 레인지라고 해서 여러 장을 걸 때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러블 카메라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전에 클릭해서 Add Renderable 카메라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고요. 한번 걸릴 때 5장이 한꺼번에 걸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쓰레기통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요. 그러니 밑에 보게 되면 알파 채널, 뎁스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알파 채널은
이미지 이외, 오브젝트 이외의 부분들이 투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형식이 알파 채널을 얘기하는 거고요. 뎁스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심도값,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거에 그런 거리감을 계산을 해서 밝고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만들어도 되는데요. 실제로 JPG 같은 경우는 알파 채널이나 뎁스 채널을 포함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형식을 봤을 때 TIF나 그 다음에 PNG 파일 이런 것들이 알파 값을 포함을 할 수 있고요. 뎁스 값까지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야에 여기 있는 IFF 마야 어디 갔니? 마야 IFF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지 뎁스라고 하는 심도에 의한 그 칼라값 대비된 칼라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얼마만큼의 이미지 크기로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형식을 언급을 드리겠지만 보통 화면 크기가 요즘 보통 크기가 HD 사이즈 1920, 1080이라고 하는 사이즈. 그래서 HD 1080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밑에 width, height가 자동으로 1920, 108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출 그런 형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텐데요. 아마도 HD 사이즈에 그 다음에 여기 JPG 파일로 저장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있는 부분이 커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그런 렌더를 선택을 해도 비슷한 그런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알렌빅이라고 하는, 알렌빅이 아니라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는 이미지 포맷이 이렇게 EXR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지게 되고요. EXR은 여러 개의 채널이 한꺼번에 저장되게 되는 영화 쪽이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동일하니까요. 익숙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렌더 세팅은 이렇게 여기 커먼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아놀드나 마야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각각 특성적인 이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